이번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. 일단 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과 관련돼서는 사실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대표적인 통제 사례가 뭐냐면 원자로에 보면 다 쓴 폐연료 있잖아요. 이거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네. 폐연료봉들을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뭐 수조라든가 그러니까 수조에 식힌 다음에 얘가 다 식으면 빼서 다시 건식 저장실에 넣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뒤면 사실상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폐연료봉이 다 포화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장기간 저장해야 되는 시설을 우리가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네. 이게 사실 하려고 하는 지역마다 이거 얘기 나오면 그렇죠. 난리가 나요. 네. 못 하고 있어요, 계속. 방사능을 우리 동네에 저장한다는데 네. 무섭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네.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, 근데 이게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재처리를 하면서 이걸 연료봉에 있는 걸 다시 해가지고 점점 좀 줄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쌓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.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질 못하고 그쵸. 계속 쌓아놓는 거잖아요. 계속 새로운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있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걸 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. 이걸 좀 해결을 했으면 했는데 네.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뾰족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네. 시작을 슬슬 하려고 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네. 이게 또 엮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죠, 역시. 원잠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걸 뭐 원자폭탄이나 뭐 수소폭탄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력 동력을 이용한 그쵸.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살짝 우리 정부 쪽에 기대하는 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잘 보시면 이제 한미 미사일 침을 없애버렸잖아요. 그쵸. 약간 이제 그런 기대 섞인 게 있어요. 원자력 협정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이 미사일 지침하고 원자력 협정은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난이도가 좀 달라요. 높아요, 훨씬 원자력 협정이. 그리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부분도 네.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 이거를 가장 반대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어디냐? 일본. 일본이 가장 반대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한국만 갖는다고? 그러면 안 되지. 왜냐하면 우리도. 원자력 잠수함 자체가 이제 전략 무기의 그렇죠.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이 뭐 하나가 되든 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참고 말씀드리자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관련돼서는 개념 설계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던 마덱스 때 네. 보여줬던 그게 약간 그런 개념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 뒤에 숨겨놨던 살짝. 네,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. 사실은 이게 변수예요. 이제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하느냐. 네. 미국이나 뭐 영국,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농축 비중이 높은 좀 고농축 우라늄의 연료봉을 써서 원자력 잠수함을 돌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고. 좀 뭐 한 20%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 네.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네. 재처리 관련된 부분. 그 다음이 원자력을 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냐.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하게 되면 뭐 예. 재처리도 하게 해주고 뭐 우라늄 농축 비율도 높여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? 그래서 그렇죠. 못하게 그렇죠. 하는 건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한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다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약간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일단 네. 우리가 국제사회에 선언할 필요는 있다. 평화적 핵 기용에 관련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할 거야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산업적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게 사용할 거야라는 거를 전 세계에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예.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번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잘 된다면 네. 군사 영역에서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 이제 이게 뭐 군사적인 측면도 있고 산업적 측면도 두 가지 다 있어요. 네. 지금 또 원자력 협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 SMR 문제도 사실 있어요. 스마트 원자로. 네, 스마트 원자로 문제도 있고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사실 국내에서 그런 연료봉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아까 이제 폐기물 네. 관련된 얘기했지만
그것도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. 이건 또 해외에서 계속 사와. 아. 새로운 그런 연료봉을 계속 사와요. 우리는. 사와서 네, 그리고 썼다가 또 여기다 또 창고에 묵혀놓고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음. 이런 제철 관련된 부분, SMR 스마트 원자로 관련된 부분이 좀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제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핵무기는 아닙니다. 네. 이제 네네.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점차 넓혀가야 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현재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뭐가 있을까요? 모델. 과거에는 우리가 바라쿠다, 이제 음. 프랑스의 셰프랑도 얘기를 했지만 걔도 잘 보면 이 농축 비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. 어. 지금 프랑스도 많이 바뀌었어요. 음. 예,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,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SMR 스마트 원자 쪽을 많이 보거든요. 거기에 좀 우리가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거 넣으면 그래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 상황이죠.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이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네. 건데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겠네요. 네, 쉽지가 어려운 않아요. 문제인 것 같네요. 그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호주하고 오커스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미국이 그냥 하나 모델을 만들어 주고 야 알아서 만들어. 알아서 만들어.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가질 수 있으니까. 그래요?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우리 혼자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. 거기다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또 안 좋은 선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, 이게. 혹시 문과적인 상상력으로 좀 이렇게 네. 협상을 한번 해봐라 하는 제안 없을까요? 일단 작가님?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를 자기 사업체로 생각해요. 사업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? 나의 이득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개인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막 국가적으로 모여서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것도 훨씬 빠른 게 차라리 트럼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오케이 하고 트럼프 행정부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다른 정권이었으면 합의를 해도 막 밑에서부터 되니 안 되니 이럴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그냥 야 풀어줘 이러면 그냥 진짜로 밑에서 끽소리 안 하고 풀어줄 거거든요. 그 저도 이제 한 가지 상상력을 좀 네, 발휘해보면 네.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 우리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 네.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. 북한이 빨리 원자력 잠수함 만듭니다. 아,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. 아. 북한도 있는데 우리 왜 없냐? 어. 그럼 되는데 아직 모르죠. 이제 북한이 언제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지. 아니면 그 잠수함 만들고 저 원자력이라고 우리가 우기기 시작하면 돼. 근데 그 미국 CIA들이 볼 거 아니에요. 재래식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북한이 빨리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 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생각도 건지 해봅니다. 나쁜 건지.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 협정이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요? 저도 궁금했어요. 지금 이제 개념 설계까지는 했기 때문에 네. 이제 상세 설계만 하면 돼요. 개념 설계까지 했다라는 건 원자로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다는 얘기로 봐야겠죠.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. 빠르면 자기가 봤을 땐 5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. 저도 5년에서 10년 정도. 네.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요. 다만 원자력 관련된 검증이 되게 중요해요. 사고 나면 진짜 네, 위험하니까. 그래서 맞지. 이거를 이제 지상에서 놓고 뒤집어 보고 막 이렇게 돌려도 3차원으로 보고. 돌려봐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죠. 네. 근데 트럼프 정권에서는 좀 가능성을 본 게 저번에 미사일 협정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하게 해줘. 대신에 주고받는 건 있자. 네.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뭔가 좋은 성과가 나지 가능성이 않을까. 있습니다. 근데 그때를 잘 봐야 돼요. 2017년도에 네. 왜 해줬을까? 그걸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때 사실 북한이 맨날 미사일 쐈거든. 알겠습니다.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방비 증액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슈들 모두 우리의 군사력이나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